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의 정세 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다음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그 다음 중국을 이제 친다고 합니다. 미 국무부가 2020년에 미국 대선에 경기도 분당에서 이 해킹이 시도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표 6천 뭐 몇백 표를 바이든으로 바꿔치기 한 그 IP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수사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북한을 접수할 것 같습니다. 내년 4월에 뭐 중국에 간다고 하는데 시진핑이가 내년 4월까지 살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인 일자리 뺏어서 중국인 일자리 만들어주는 이재명. 아유, 이건 한국 대통령이 아니고 중국 간첩 정권이다. 자, 미국 딥스테이트도 이재명의 제거에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딥스테이트에 입역할을 하는 매체인데 거기서 이재명이를 세게 비판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제거에 합의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미 해군이요, 서해에서 장기간 작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MQ-9 무인기를 실종했는데 이거 수색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종됐는지 아니면은 뭐 실종됐다고 하고 그냥 작전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다. 자, 그리고 이재명은 한국의 마두로다. 이재명은 한국의 김정은이다. 문재인은 북한 간첩 정권, 이재명은 중국 간첩 정권. 이런 구호가 터져 나오면은 정권이 조기에 붕괴될 겁니다. 자,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문재인이가 국가 기밀을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넘긴 이 사건을 경찰에 국가보안법 위적죄로 고발하고 이제 대국민 선전선동을 하면은, 그러면은 내란죄 프레임이 깨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간첩정당 이미지가 프레임이 씌워지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쉽게 구해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차기 대통령 쉽게 당선될 수 있을 겁니다. 요런 내용은 장동혁 대표한테 좀 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런 이야기 할 건데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국제 토크 콘서트,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치고 들어오는지 삼키는지 국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왜 위험한지, 성경 말씀 찬송가, 그리고 뭐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일기예보, 한국 소식을 담아가지고 한 30분 정도 방송을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로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고요.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한국 방위산업학에서 나온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412페이지고 칼라 사진 및 글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제 단군 시대부터 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전쟁사가 쭉 나오고 6.25 전쟁 나오고 새마을운동 및 방위산업 발전사,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종합공업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미국 가서 미사일 설계도 훔쳐오고 뭐 비밀리에 핵 개발하고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5만 원이고요. 010-2609-2023 입금하시고 주소 및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게 주소를 안 보내주시면 책을 발송하기 어렵고요. 저희 직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면은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저희 직원이 답을 드릴 겁니다. 바빠서 못 받는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기업은행 예금주 한미역사문화원으로 입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중 운동하고 대북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저희는 항상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미국은요, 베네수엘라
카르텔을 태양의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가 도망갈 길을 열어주고 군사적 충돌 없이 베네수엘라 접수할 것을 원하고 있으나 거부하면은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마두로를 체포하여 미국 법정에 세울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를 양보하고 러시아는 미국에게 베네수엘라를 뭐 양보하는 뭐 그런 빅딜안도 뭐 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베네수엘라에 들어가면 이제 부정선거 증거 자료를 확보할 거고요. 태양의 카르텔의 이 마약 자금이 2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뭐 한 3조 뭐 7천억 4조 3,700조 거의 한 4천조 원 가까이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 압류를 할 거고 베네수엘라의 가스,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을 미국 기업들이 이제 독점적으로 관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행 에너지가 차단된다. 뭐 그렇고 지금 베네수엘라가 72개국에 부정선거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마두로 정권이 이게 거의 한 4천조 원 정도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2조 7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와,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런데 얘들이 이 자금과 마약을 외교 행랑으로 전 세계 베네수엘라 대사관으로 보냈대요. 그리고 전 세계 72개국에서 좌파 정당을 만들고 정권을 잡도록 부정선거에 기여하고 그리고 멕시코뿐만 아니라 이제 중남미 국가들한테 이 정상들한테 이 자금을 뿌리고 각 나라의 언론을 매수하고 친중국 성향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FBI, CIA 뭐 대학교 뭐 언론 뭐 연예인들 뭐 등등 국무부 할 것 없이 전부 다 돈으로 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오바마, 뭐 클린턴, 바이든, 베네수엘라, 중국 공산당 여기가 같이 연결돼 있다 부정선거로. 이제 한국도 문재인 때 이 미국의 이 부정선거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했습니다. 미 국무부에 합류한 국제선거감시단 존 밀스 대령 지난번에 올해 6월달에 한국에 와가지고 선거 부정선거 그거를 이제 쭉 조사를 했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다른 모든 국가들의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제선거 사기 카르텔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제 사이버 보안 담당 차관보로 미 국무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존 밀스 대령은요, 군에서 사이버 보안을 담당한 전문가로 미 국무부 부차관보로 가기 전에 2020년 미 대선 당시 한국의 경기도 분당은 모 사무실에서 미국의 도미니언 서버를 해킹하여 트럼프 표 약 한 6천 뭐 몇백 표가 바이든 표로 둔갑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시간 및 IP를 엑셀 파일로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도 한국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수사가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당에 모 사무실 그 쭉 추적하니까 거기에 화웨이 서버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세르비아에 그 화웨이 서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베네수엘라가 화웨이 서버를 세르비아에 갖다 놨는데 지금 보니까는 미국 쪽에서 선거 개표를 하면은 이 전자 개표기로 하면 그 데이터가 세르비아에 있는 화웨이 그 서버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이 전자 개표를 하면은 세르비아에 있는 화웨이 서버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뭐 그런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제 수사가 들어온다. 자, 트럼프 김정은 회담 불발 뒤 미국이 북한의 개인 8명을 제재를 했고요. 기관 2곳을 금융 제재를 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돈 세탁을 한다는 혐의로 제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이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북한 새 외교 정책 수립 후 방중한다. 내년 4월 달에 한반도 정세가 요동친다 하는데 이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요. 11월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1시간 통화를 하여 내년 4월 방중하기로 약속했으나 내년 4월에 시진핑이가 그대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의문이며 내년 4월까지 중국 경제가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제조업 경제 악화 속 탈중국 가속화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벼랑 끝 중국 경제 부동산발 복합위기 현실화 이런 기사들 계속 올라오고 있고 잃어버린 30년 돌입한 중국
국채 금리가 일본보다 낮아졌다. 글로벌 자본이 중국을 외면하는 이유, 베이징이 막을 수 없는 이유, 뭐 이런 기사들, 뭐 요건 출처 한중국 코리아를 가시면요, 중국 외자 탈출 가속, 중국 경제 대공황 모두 돌입, 서민 절망, 참혹한 현실로 폭로, 중국 동북 지방 멸절 위기, 10년간 1200만 명 증발, 공화국 대가 끊긴다, 중국 은행 붕괴, 공상은행에 예금하면은 영원이 된다, 내 돈도 못 찾는 나라, 중국의 동간 대붕괴, 대만 외자 전면 철수, 세계의 공장이 텅 비었다, 폭스콘 철수, 100만 명 실업 대폭발, 중국 경제 대공황이 시작됐다, 교복 속 칩, 사라진 학생들, 중국 명문대생들은 우수 장기 제공자.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가 장기 매매를 합법화한대요. 이 돈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을 이렇게 불러 들어가지고 장기 매매해주고 그거를 중국 공산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절대로 중국 가지 마시고, 동남아도 친중 국가들은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돈 좀 들어도 하와이나 괌이나 이런데 미국 영토로 가지, 동남아는 여행 가지 마시라. 그 뭐 발리에서 어느 저 호주 대학생이 이게 납치돼가 죽었는데, 시신이 집에 왔는데, 호주로 왔는데 보니까는 뭐 심장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그 한국인이 시신이 가방에 든 한국인 시신이 이제 발견됐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동남아는 가급적 가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천안에서 그 여고생이 중국인 뭐 많은 데를 들어갔다가 사라졌다, 뭐 이런 기사도 올라오던데, 지금 한국인들이 계속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간에 중국인들 많은 데는 가지 마시고요. 중공 돈에 미처 폭주, 수천억 민간 기업을 약탈하고 있답니다. 그냥 와가지고 다 딱지 붙여버리고 그냥 압류를 한대요. 아무 이유 없이 기업을 압류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견디기 힘든 혹한기, 중국 물가 전면 붕괴. 이 돼지고기도 안 팔리고, 돼지고기가 주식인데 돼지고기가 가격이 폭락하는데도 안 팔리고, 과일도 안 팔리고, 야채도 안 팔리고, 쌀도 안 팔리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중국 대기근, 지금 중국 전역이 대기근이라고 그러고, 중국 광주, 홍콩 옆이죠. 대공황, 가계 80% 폐업, 2100만 명 소비 중단, 상해 경제 전면 붕괴, 거리 불 꺼지고 가게 전멸, 대공황 온다, 8천만 채 공실 폭발, 유흥도시 비밀 전략 공개, 중국 부동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대폭망, 중국 관광업 붕괴, 국경절 연휴에 고속도로가 꽉꽉 막힌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냈는데, 실제로 관광지에는 사람이 없다, 호텔이 절반도 안 찬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사람이 다 어디 갔냐 하는데, 아마도 뭐 수억 명이 죽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이미 수억 명이 죽은 것 같고, 올 연말 되면 더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해가지고 인구가 뭐 지금 8억 밑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7억 6억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죠. 식량이 없으면 다 굶어 죽는 거지 뭐. 상해 경제 전면 붕괴, 거리 불 꺼지고 가게 전멸,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뭐 4월까지 중국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뭐 중국하고 뭐 관세 협상 뭐 하니 많이 하니까는 이제 해외 외국 자본들이 아유 뭐 피곤하니까는 중국에서 다 발 빼는 거고, 중국 기업들도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중국 노동자들 해외로 탈출하고 있는데, 지금 민노총이 새벽 택배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 기사들 93%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새벽 택배를 금지한대요. 그리고 국민의 아니 저 노동부 장관이 새벽 배송은 발암 물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심야 노동은 발암 물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그 발암 물질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쿠팡 사라지면 그 중국 알리가 한국 잠시 간다. 민주노총 새벽 배송 금지 포비아 해가지고 중국인들에게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줄 생각인가? 지금 국민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54조 새벽 배송 자초 위기. 54조 새벽 배송 시장이요, 중국 알리 테무한테 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이 지금 중국인 단기 체류자의 조건부 운전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미국 업체인 쿠팡 새벽 배송이 사라지면요, 중국 업체인 지금 알리 테무는 이미 지금 새벽 배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54조 원 새벽 배송 시장이 알리 테무한테 넘어가겠죠. 그리고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 비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면 알리 테무 등의 운전기사로 불법 취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인천 부평구에서 보면은 쇠망치 휘두른 중국인 2명 중소기업 대표 납치 살해 시도.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중국인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인들에게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 뭐 주문자의 인적 상황 등이 넘어가면요 이런 것들이 중국의 그 마피아 뭐 사마페 이런 데 안 넘어가겠습니까? 새벽에 아파트 지하실 주차장에서 한국인들이 납치될 수가 있고요. 그 장기 매매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김치, 젓갈 이런 거 좋아하니까 장기 매매 해가지고 김치 박스에 포장해가지고 뭐 오징어, 낙지, 젓갈 뭐 이런 박스에 포장하면은 그 장기 매매 유통해도 알리 테무 차로 유통해도 그 뭐 어떻게 잡을 겁니까 그거. 자, 대낮에 흉기 들고 배회했는데 중국인 남성 구속영장 기각. 한국에 지금 뭐 경찰, 검찰, 뭐 이제 법원 전부 다 중국 돈 안 먹은 놈들이 없다. 자, 우리가 이제 해방 직후에는요 북한에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1947년에 그 조선은행권을 화폐 개혁을 해요 북한에서. 그래가지고 그 폐기된 국권을 이 남한 지역으로 가지고 간첩 성시배기가 뭐 국회 부의장도 구워 삼고 국회의원들 뭐 구워 삼고 언론사는 10개를 만듭니다. 10개 만들고 시민단체 전부 구워 삼고 외교부 뭐 군인들 싸그리 다 구워 삶았어.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장제스하고 뭐 이렇게 회담한 내용, 그 장제스가 저기 진해에 그 왔었나 보더라고. 그 진해에 가면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있는데 내 별장 가보니까 그 별장 문 열고 바로 한 2, 30m 앞에 그 정자가 있어요. 그 정자 가니까 장제스가 장제스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화했던 자리에 가지고 비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장제스하고 이야기했던 뭐 그런 내용들이 싸그리 그냥 북한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그 북한 간첩들이 그만큼 설쳤는데 이 북한 자금을 먹고 했는데 지금은 중국 자금에 그 안 녹아내린 데가 없다. 뭐 경찰, 검찰, 뭐 저기 법원, 뭐 군대, 뭐 공무원, 언론사 등등등등 대학교 교수 지금 안 녹아내린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중국 간첩이 이 그걸 하고 있다. 판을 치고 있다. 자, 워싱턴 포스트 이거는 딥스테이트 미국 딥스테이트의 이벽화를 하는 매체입니다. 이재명 정부 표현의 자유 훼손 위험하다. OLC 길 따르지 말라 뭐 이랬는데 이거는 미국의 극자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도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한다는 것은 미국의 좌파 딥스테이트도 이재명 제거에 동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좌파의 어젠다는 인권, 표현의 자유 이런 건데 이재명이가 이거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11월 초부터 프랑스, 독일, 북유럽, 동유럽, 미국, 일본 등의 언론 및 오피니언 리더들, 요즘에는 오피니언 리더를 안 하고 뭐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하던데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이가 인권 탄압하고 있다, 교회 탄압하고 있다, 뭐 언론 탄압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씩 씹어 돌렸습니다. 그 이미 지금 이재명이는 국제적으로 너덜너덜 걸레가 되고 왕따가 돼가지고 이번 G20 정상회담에 가가지고 완전 바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남아공 대통령이 서는 자리인데 사우스 아프리카 이래 돼 있는데 사우스만 보고 서 있으니까는 여기 사람이 이거 뭐야 하고 이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 한국민들에게 이재명이를 버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미국은 이재명이 제거용 카드가 많습니다. 뭐 암살 카드도 있을 거고 뭐 대북 제재 위반으로 잡아가는 카드도 있을 건데 아직은 이재명이 차례가 아니라서 그냥 놔두는 거다. 너 좀 잠깐 놀고 있으라. 우리 베네수엘라 손보고는 금방 갈게. 기다리고 있어. 뭐 그겁니다. 자, 환율이 지금 1,500원까지 오르기 일보 직전이고 정부 기업 국민연금도 모자랑 증권사까지 동원해 방어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들은 이거는 이재명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돈을 많이 써서 그래요.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 전부 다 거짓말이죠. 실제로는 국민연금이 해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폭등하면요 수입 물가가 폭등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재명 정권 교체 요구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좌파 언론들이 이제
환율 폭등하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서 그렇다고 물타기를 하는데 거짓말이다. 자, 미국의 금리는 4%고요. 한국의 금리는 2.5%입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요. 그 부동산 그 대출 받은 사람들 부채 폭탄이 터지겠죠. 그 이재명이는 이래도 뒤지는 거고 저러면은 죽는 거고 지금 그런 죽을 위치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수입 물가는 오르고 돈을 뿌려서 추가로 물가는 더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그 이재명 정권 붕괴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부가가치세 만들고 부마 사태가 일어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때는 종부세를 만들고 정권이 교체됐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담배값을 2,500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뭐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이 촉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은 각종 세금, 부동산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실각하고 정권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면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라앉자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대통령들이 이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부가가치세 만들고 부마 사태를 하고 박살 나버렸고 노무현도 종부세 만들고 정권 교체됐고 그 박근혜 대통령도 담배값 2,500원 올리고 그때 뭐 종교인 과세하고 뭐 부동산 세금 올리고 뭐 등등 뭐 그때 세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고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세금 오르면 대통령은 박살난다. 정권은 무너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원화 가치 방어의 연금, 국민연금 등판 하나, 외환당국, 국민연금 협의체 구성. 뭐 국민연금 싸그리 다 어디 또 빼먹으려고 지금 작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뭐 조금 나눠주고요. 야, 국민들한테 나눠줘서 돈이 없다 이러고 뭐 세금 걷고 그러고 어디 뭐 중국산 해상 풍력 이런 거 얼마? 1,000억 달러? 뭐 140조씩 사오고 하면서 뒤로 리베이트 뭐 1조 2조 뭐 안 받아먹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가 다 빼먹었다. 문재인 때도 돈이 뭐 400조 500조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문재인 때도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고. 차이나 머니의 공습, 한국 국채 주식 부동산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다. 지금 이 중국하고 우리가 사실상의 단교 수순으로 가지 않으면요 이거 어렵습니다. 예, 나라 살리기 어렵다. 여러분 단교 수순으로 가야 된다. 자, 그거는 그렇고 지금 미국이 한국에서 상당히 뭔가 지금 비밀 공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가 자꾸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FBI 국장이 왔다 갔죠. 그리고 이제 그 선관위의 사무총장이 미국의 대대적인 부정선거 수사망이 좁혀지자 겁에 질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전투표 이틀 동안 내부망 외부망 연결되어 있었다. 해킹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실토를 했고요. 자, 그리고 FBI 국장이 왔다가 경찰청 그 수사부 박성주 치안정관과 나눈 이야기가 사이버 공격자 대응, 뭐 펜타닐 공급망 차단, 뭐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 뭐 등등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겁을 먹었습니다. 한전이 갑자기 중국산 CCTV 3,600대를 국내산으로 바꾸겠다 했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 더 이상 수입 안 하겠다. 뭐 인버터도 국산으로 사겠다. 지금 뭐 한국 정부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지금 엄청난 압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한국의 정부가 이동통신 3사를 모의 해킹하는 훈련을 하겠다. 너가 알아서 막아봐라.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뭐 지금 한국 정부한테 올가미를 씌워놓은 게 주한미 대사관에서 전라도 신안 염전노예를 이거를 이제 조사를 착수했고 인권 보고서에 올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과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맞서 싸우기로 협력할 것입니다. 이게 조인트 팩트 시트에 있는데 이런 게 터졌다고 하면은 이제 뭐 관세 폭탄이 또 뭐 들어올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이 뭐 허겁지겁 그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이 스타링크가 한국에 도입되면 한국의 산업에 어떤 파급 효과가 미치는지 한국의 뭐 안보 주권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도 안 하고 그냥 허겁지겁 그냥 다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국한테 완전히 목졸림을 당하고 있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인터넷망을 끊어버릴 것에 대비해서 이제 한국의 이재명 정권을 압박해가지고 스타링크를 이제 신속히 밀어넣는데, 북한과 중국의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막대한 정보를 밀어넣어 가지고 내부에서 폭동 유도 및 제재 전복 작전이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북한 탈북자 출신으로 구성된 특수부대가 단말기를 들고 침투할 수 있을 거고요. 한반도 근해에서 뭐 어선 상선 뭐 이런 걸로 위장한 미국의 그 정보선들이 뭐 북한과 중국에 정보 유입을 하는 뭐 그런 작전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년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간다고 했는데, 그 전에 북한을 붕괴시키는 뭔가 작전을 한반도에다가 본부를 차려놓고 스타링크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폭동을 유도하는 그런 작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시점에 맞춰 가지고 우리 플랫폼 X, 과거 트위터에서 그 국적 표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던 그런 세력들이 이제 그 중국인들로 중국에서 접속을 하는 걸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한국 정부에다가 야 댓글 뭐 네이버 다음 뭐 댓글에다 국적 표시하라고 하니까 중국 혐오 부추긴다고 지금 난감해하고 있는데, 전라도로 말하면 화를 내고 중국인을 말하면 혐오 표현이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 정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압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네이버 다음 뭐 한국의 뭐 정권 뭐 한전 지금 전부 다 달달달 떨고 있다. 그 뭐 가지고 협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차하면 이재명이 뭐 관타나모 대북 송금 뭐 혐의로 관타나모 끌고 간다고 뭐 협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440억짜리 미국의 무인기 MQ-9 리퍼가 새벽에 군산 앞바다에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중국 애들이 그 해상의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그 딱 그 길 건너편에 이렇게 그 추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기체를 수색하기 위해 가지고 미 해군 함정들이 장기간 서해에서 작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 NQ 리퍼는요, NQ9 리퍼는 중고도에서 24시간 이상 채공하면서 기상 악화에 상관없이 100km 밖의 10cm급 물체를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완전히 뭐 인공위성이지, 정찰 위성이지. 그리고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최근 헬파이어 미사일이 해상용도 이제 개발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게 실제로 추락을 한 건지 뭐 추락했다고 뻥치고 그냥 미 해군이 함정 끌고 들어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간에 지금 뭔가 지금 서해 앞바다에 미국의 해군이 아유 우리 그 MQ-9 그거 잃어버렸네 하고 찾으러 오는데, 아마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한 5달, 1년 내도록 아마 수색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서해 바다가 뭐 엄청나게 깊은 것 같은데, 서해 바다는 수심이 깊어봐야 50m입니다. 그런데 그 뭐 찾는데 뭐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찾는다 명분으로 그냥 계속 죽치고 앉아가지고 해군 함정 들락달락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주한미군이 작년에 F-16 최신 개량형 30대로 슈퍼대대 이 오산에 이 한 개 대대를 창설했는데, 지금 지난달에 추가로 F-16 최신 개량형 30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 슈퍼대대 넘버 2를 이제 2대대를 창설한 거죠. 통상 F-16 20대가 1개 대대인데, 이상하게 오산에는 30대를 1개 대대로 했으니까 이게 화력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그 오산에서 이게 내가 작전 반경을 알아보니까 한 550km 정도 되는데, 550km면은 이 북중국입니다. 북중국. 만주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접수 작업이 이제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중국 군인들이 북한에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 이 F-16이 작전 반경에 뭐 다 걸리는데,
그리고 주한미군이 군산에 F-35A 스텔스기를 배치한다는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상시 배치할 수도 있고 뭐 순환 배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작전 반경이 1100km입니다. 1100km 같으면 군산에서 뜨면은 이 북경까지 그냥 때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은 북한 접수 훈련이 착착착착 지금 뭔가 군사 작전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에서 여론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없게끔 플랫폼 X에 국적 표시를 해버렸고 한국의 네이버 다음에다가도 야 이거 국적 표시하라고 지금 압력이 들어오고 있고 야 태양광 패널 쓰지 마 지금 압력이 들어오고 있고 CCTV 싸그리 다 받고 뭐 지금 이런 압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북한을 접수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모르지만은 그런 작전 훈련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외신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사건 때도 이 기사 좀 써달라 하니까는 그거는 한국 국내 정치 파벌 간의 싸움 아니냐. 그 외신에 쓰기는 좀 뭐 그렇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요뭐 윤핵관 요것도 내가 좀 써달라고 하니까는 외신 기자들 많은 친구들이 있어가 써달라 하니까 이것도 한국 내 정치 파벌 간 싸움이기 때문에 집회군 중에 아무리 많아도 외신 기자들이 쓸 소재가 아니다. 그리고 그 탄핵 사건은 우리가 내용도 잘 모르겠고 뭐 이거를 쓴다 한들 조회수가 나오겠냐, 판매 부수가 나오겠냐 관심 없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BBC에서는 반중 우리 자유대학 학생들 반중 집회는 이렇게 촬영팀이 와가지고 촬영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이거 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가 보니까는 반중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사건이고 내용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다는 거죠. 그 외신 기자들의 눈에도 기사거리가 되고 이거 쓰면은 전 세계에서 아이고 한국에서도 이 반중 시위 일어나네 하고 사람들이 클릭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자는 구호를 들면은 기사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뭐 독재자, 부정선거, 범죄자가 마두로, 김정은, 시진핑이니까 이재명과 이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팻말을 만들면 외신 기사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거는 그 외신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거는 좀 코미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코미디. 왜 코미디냐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 같으면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그리고 이제 특수부대를 보냈다 하면은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뭐 마지막 그 수단인데 특수부대 보내면서 탄창을 가지고 가지 마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총도 국민들한테 뺏기고 군인들이 두들겨 맞고 하는데 그거는 이거는 뭐 장난을 뭐 비상계엄을 장난으로 한 거냐? 저한테 오히려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했는데 어떻게 내란이 돼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감옥에 잡혀 있고 재판을 받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 대통령이 무능한 거 아니냐, 장난하듯이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기사화하면은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 보수 세력이 그 웃음거리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윤핵관이나 이런 거를 보는 관점하고 외신 기자들이 보는 관점, 해외에서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더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한국의 마두로다 이런 영어하고 한글로 쓰면 되겠죠. 이재명 이제 코리안 마두로, 이재명은 한국의 김정은이다. 이재명이 이제 김정은, 코리안 김정은, 이재명은 한국의 시진핑이다. 이재명이 이제 뭐 코리안 뭐 시진핑 뭐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 스톱 더 일렉션 프라우드. 이거는 부정선거 중단하라. 스톱 더 일렉션 프라우드. 친중 정책 중단하라. 스톱 프로 차이나 뭐 폴리티스 뭐 등등.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 이것도 영어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 마두로, 김정은, 이재명, 부정선거, 독재자, 살인마, 언론 탄압 요거를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하나로 써가지고 이런 거를 피켓으로 들고 다니면은 그러면 기자들이 이거는 한눈에 알아본다는 거죠.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영어로 쓰고 문재인은 북한 간첩 정권, 이재명은 중국 간첩 정권 요런 거를 이렇게 플래카드로 쓰고 피켓으로 들고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SNS 돌리면은 누가 보더라도 시진핑이 마두로 김정은이 얘들이 뭐 하는 줄 아는 애들이고 뭐 독재자고 부정선거 살인마고 언론 탄압하고 한다는 이미지가 이미 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재명 이름을 싹 끼워 넣으면은 아, 이 새끼 독재자구나. 그 김정은이랑 똑같은 놈이야? 마두라고 똑같은 놈이야? 요런 이미지가 확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윤어게는 이게 뭐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탄압 중단하라 요런 거를 영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민주주의 파괴를 중단하라. 민주주의 스탑 디스트로잉 디모크라시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거를 구호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외신 기자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하실 때 이런 걸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에너지를 쓰고 돈을 쓰고 뭐 시간을 쓰는데 외신에서 전혀 다루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우리끼리 하면은 그 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 집회를 하는데 그 외신에 나오고 그게 뭐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보고서 한국의 이재명 정권을 압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좋겠다는 거예요. 빨리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재명 정권이 빨리 무너지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빨리 구해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윤 어게인이 이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조금 숨겨놓고 이 구호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자, 외신 기자들이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줍니다. 저는 뭐 외신 기자들하고 오래 뭐 친분이 있고 하니까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외신 기자들 중에도 한국어 잘하는 애들 많습니다. 근데 한국어 못하는 척하고 돌아다니는데 오래 있으면은 이제 야씨 한국말로 해 하면 뭐 다 그 또 합니다. 예. 자, 12.3 계엄 1년 앞두고 국민의힘 사과하자고 지금 여부로 내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박영준, 뭐 신동욱 등 이 사람들 다 김무성계 아닙니까? 그 친중 인사들이고. 그리고 이 비상계엄 1주년 사과를 하자고 해서 국민의힘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데 장덕력 대표는 문재인이가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넘긴 사건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이적죄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민주당을 북한과 내통한 간첩정당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전국민 계몽운동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들이 전부 알게 되겠죠. 그리고 내란죄 프레임이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3일 날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법무부에 해산 신청하는 거죠. 해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그리고 이재명이가 경찰 동원해가지고 문재인이를 이적죄 수사를 할지 안 할지 몰라. 그런데 이건 정치 투쟁으로서 이게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뉴스거리가. 저기서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야 민주당은 북한 간첩 정당이야. 문재인이가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북한에 넘겼잖아 하고 프레임 대 프레임으로 맞짱을 뜨는 겁니다. 그 외부에 적이 생기면요 내부는 탄압을 하고요 지방선거에서 간첩 정당에게 지방 정치를 맡길 수 없다 이래 가면요 전국에 그 6.25를 겪었던 보수 세력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다 뛰쳐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030이 보수화되고 있고 지금 친중 정책 물가 오르고 세금 오르는 거예요. 완전히 학을 띈 저기 중도표들이 다 뛰쳐나올 거 아닙니까? 야 이러다가 중국으로 넘어가겠다, 한국 넘어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다 뛰쳐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쉽게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문재인을 이적죄를 경찰에 고발하고요. 미국 공화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하면요 보수와 중도 세력이 직결하겠죠. 그 중국 공산당과 한나라당 때 맺은 업무 교류 협약을 폐기를 하면요. 그러면 장동혁은 구국의 영웅이 되니까는 그 대통령 되는 거 쉽게 대통령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동혁 대표는 중국 공산당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수회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다. 김무성이하고도 관계가 없고 문재인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다. 전혀 다른 장동혁계 정치 노선이 생기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하고 라인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는 그냥 대통령 되는 거고 뭐 평생 가는 거예요. 구국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2의 통일 대통령이 초대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고
제2의 광개토 대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수사할 수도 없고요. 안 하면은 자기도 북한 간첩이 되니까 골병이 들면서 무너지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유력한 차기 대통령감으로 장동혁을 지목을 하겠죠. 그 저는 지난 한 2, 3년 동안을 용산 삼각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자들한테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하면서 내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북한에 넘긴 그거를 저 잡아들이면은 국정원장 시켜가지고 대공수사권이 살아있으니까 잡아들이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북한하고 연계된 간첩 정당으로 해가지고 해산될 거고, 그러면은 초대 그 통일 대통령이 된다. 초대 통일 대통령이 되고 초대 그 제2의 광개토 대항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제 정세가 딱 통일되는 시점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통일 대통령 그리고 제2의 광개토 대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문재인이만 좀 잡아 넣어라. 계속 그거를 2, 3년 동안 그 용산에 가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어제 내가 그 윤석열 대통령 좀 비판하는 뭐 그런 방송을 했더만, 왜 성상훈은 윤석열을 싫어하느냐 하는데, 싫어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딱 통일되는 그 시점이에요. 통일되는 그 시점에서 북한 간첩인 저 문재인 일당 더불어민주당을 지금 쳐내야 되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안 쳐내, 국민의힘도 아무도 안 해. 그러면 그 누가 하냐고. 우리 같은 시민단체들이 뭐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치 세력이 해야지. 그래서 제가 쓴소리도 하고 비판도 하고 욕도 하고 얼르고 달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은 통일 시점이 왔기 때문에 누구라도 지금 문재인을 갖다가 간첩죄로 그 이적죄로 고발하고 저 더불어민주당한테 쟤들은 북한 간첩 정당이다 뭐 이러고 미국 인터폴에다가 얘들은 그거 해달라, 저기 해산시켜 달라,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요 쟤들이 그냥 쫙 지금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뭐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통일을 하러 가자고 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조세 공산주의란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을 맷돌로 으깨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층들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라. 공산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정하는 것이 공산정권 유지 비결이다. 이게 지금 공산주의의 이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을 공산화로 시키는 그런 전략 전술입니다. 무조건 세금 올리고 집값을 의도적으로 폭등시키고 돈 뿌리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쨌든 간에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으니까 국민 여러분,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대북 방송해가지고 북한 무너뜨리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 공부해야 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합니다. 460페이지고요. 금액은 16만원입니다. 주문 문자는 010-2130-9642번이고 입금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직원이 전화 안 받으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답을 드릴 겁니다.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고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 보면은 서울 파이낸스 빌딩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사진전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 사시면은 이 금액이 요 사진전 하는데 비용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교보문고나 쿠팡에서 16만 2천원에 판매 중인데, 교보나 쿠팡에서 사시면은 40%가 책값의 40%가 걔들한테 이제 수수료로 가니까 사실은 남는 게 별로 없다. 이왕이면은 저희 쪽에서 사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이 6.25 이 책은요, 저자이신 안재철 대표님이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각 대학교, 전국의 각 대학교의 박물관, 도서관을 돌면서 사진을 20년 동안 20억을 들여가지고 5만 장을 사들여가지고 칼라화 한 겁니다. 한국에 없는 사진이고 한국어와 영어로 이게 돼 있으니까 이게 우리 자녀들한테 영어 공부 시킬 때 이 책으로 시키시면은
크게 도움될 겁니다. 역사 공부와 영어가 같이 공부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